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마와 함께 경매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가정주부부터 직장인까지 그리고 20대에서 70대까지 누구나 쉽게 경매 법정을 드나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매를 시작해 2, 3년 후에도 계속하는 사람은 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책은 5%의 성공한 경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가족이 산다. 겨울꽃, 구자연씨. 임장과 명도, 성격의 한계를 극복했다. 첫 임장을 할 때 1시간이 넘도록 부동산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결국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에 임장 중이던 동기를 만났죠. 그 동기 얼굴 보기 민망해서 다시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돌렸던 게 제가 경매를 계속할 수 있었던 계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부동산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부동산 문을 열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 1년 동안 쉬면서 느꼈던 비참함. 조만간에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나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결국 구자연 씨는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다. 내가 변해야 가족이 산다는 생각을 하며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두근거리는 마음에 말을 버벅거리면서 임장을 마쳤지만 마음은 홀가분했다. 드디어 해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날 이후로 구자연 씨 경매 슬로건은 내가 변해야 가족이 산다. 내변 가산이 됐다. 지금 제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격상 임장이 쉽지 않으니까 이걸 꼭 넘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행히 잘 극복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가끔 당신 경매 때문에 왔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금방 위축돼요.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나가야죠. 지금도 부동산 문 앞에서 서면 왼쪽 가슴 4번 두드리고 내변 가산을 외치고 들어갑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는 터라 주로 저녁과 주말에 임장을 다녔고 입찰은 아내가 도와줬다. 그 결과 총 2건을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특히 임장보다 훨씬 어렵다는 명도를 운이 좋게도 매우 쉽게 처리했다. 수익이 그리 높지 않았고 아직 명도다운 명도를 못 해봤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자신을 단련시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외국계 기업 직장인 안승배 씨. 강제 집행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다. 임장이라는 산을 하나 넘고 나니 명도라는 큰 산이 안승배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임장을 하면서 면박을 받는 것도 명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혹은 집주인을 내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받고 좀 더 살 수 있게 해줬죠.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월세를 내지 않았고 나가달라고 말하니 집을 다 부숴놓고 나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세입자나 집주인이 끝까지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로 이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강제 집행이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게 문제다. 집안의 물건들을 옮기고 컨테이너를 빌려 물건들을 보관하고 물건들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관료 그리고 폐기 비용까지 3,400만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안승배 씨는 경매에서 최악의 경우라고 말하는 강제 집행까지 경험해 본 것이다. 그러나 강제 집행 비용을 제외하고도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겼으니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안승배 씨는 경매가 직장인들에게 매우 좋은 재테크 수단이라고 추천한다. 저는 직장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경매를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언제까지요? 일단 수익이 날 때까지요. 한번 수익이 나면 쾌감과 보람 때문에
계속하고 싶거든요.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경매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끔 포상도 해줘야 해요. 저도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얼마 전 가족들과 발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안승배 씨는 경매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강제 집행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기도 했다.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점점 강해지고 세상에 단련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경매를 알게 된 게 무척 다행이라고 했다. 공동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들처럼 칼스, 김현수 씨, 1대1은 무한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포유는 회사 동료인 김현수 씨에게 함께 경매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의했고, 남이 하는 공부와 취미는 무조건 따라해볼 정도로 호기심 많은 김현수 씨는 경매 그거 재밌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흔쾌히 답했다. 김현수 씨는 이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경매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임장이 경매인들에게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난관이라는 말은 김현수 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물론 그도 강경하게 나오는 부동산 사장의 태도를 접하면 당황할 때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후 마음을 비우고 부동산 문을 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생기지 않았다. 임장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손님인 척 시세를 알아보지만 다른 부동산에 들어가면 경매 때문에 왔다고 속 시원하게 밝히기도 해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요즘 경매에 관심이 많거든요. 경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세요. 그럼 손님으로 갔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가끔 임장을 혼자 다니는 게 외롭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때는 함께 공부했던 실전팀 동기들과 모여서 임장을 다닌다. 임장 후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경매인 모두가 어려워한다는 명도를 할 때도 동기들이 우르르 함께 몰려가 상대방에게 기죽지 않도록 존재감을 과시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 포유. 김현수 씨에게 경매를 하자고 권유했던 포유는 어떻게 경매를 하고 있을까? 왜 김현수 씨는 포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임장과 명도를 다니는 것일까? 포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와 경매를 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사에서 시간을 거의 낼 수 없는 자리에 있어 함께 임장을 다니거나 입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역할은 정확하게 나뉘어 있죠. 저는 임장과 입찰을 하고 포유는 물건 분석과 금전적인 투자를 함께 하죠. 물론 수익은 무조건 50대 50이고요. 공동 투자, 경매를 누군가와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서로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김현수 씨와 포유는 매우 젠틀한 투자자들이다. 미혼인 김현수 씨는 근무 시간을 바꿔가면서 임장과 입찰, 그리고 명도에 충실하고 포유는 함께 물건을 분석, 판단하고 김현수 씨가 부족한 잔금 금액을 충당한다.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 관계이다. 한 가지 물건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들은 100%라고 한다. 공동 투자의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많지만 오히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공동 투자가 아니었다면 금전적인 압박이 심했을 거예요. 1+1은 2가 아니에요. 바로 무한대죠.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경매에서 성공하려면 몇 가지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매 관련 서적을 읽고 프로세스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경매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경매부터 참여하여 프로세스를 익히고 경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성공의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